요즘 기사 보면 청년들이 비투로 힘들어 한다는데 돈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요즘에 저도 이제 매일 신문 기사 보는데 특히 청년인 분들이 연극을 많이 해서 많이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교육에 돈 공부에 대한 부분 넣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했지만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돈 공부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경제 기사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터넷으로도 경제 기사 보고 있고요. 제가 경제신문을 받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부분은 매일매일 제가 꼭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기사를 볼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기사만 보고 이렇게 눈으로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요약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경제 기사 하나라도 보고 그 기사에서 제가 느낀 점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걸 저는 보통 블로그에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 제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걸 매일매일 하게 되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는 보면 금리 인상처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앞으로 뭐 금리가 동결이 되는지 아니면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많은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그럼 지금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말고 그때까지 내가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 기사부터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의 중요성을 아는 건데요. 우리가 한창 연끌 한다, 뭐 투자한다 할 때는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게 확실히 자산이 빨리 올랐어요. 근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금리도 너무 높고 자산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 높은 이자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집을 사는 건 무리예요. 지금 같은 시기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을 모으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예금 금리가 조금 올라온 것도 있고 지금 같은 시기에 돈을 계속 모아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을 한번 모아보니까 가장 좋았던 방법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뭐 3년 뒤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 아니면 내가 1주택자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몇 년 안에 상급지로 갈아타겠다. 이런 좀 목표가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저축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축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청년인 분들이 연극 많이 하셨잖아요. 이때 되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금리라는 게 이게 아무리 내가 처음에 낮은 금리로 대출 받았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금리가 2배, 3배씩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많이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항상 비상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윳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대출이 있다고 하면 혹시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해가지고 여윳돈을 좀 이렇게 마련해 두는 거 꼭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돈 공부할 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저는 경험이라 생각해요. 그 경험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 분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내 집을 한 번이라도 사보는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살기보다는 정말 구축의 작은 집이라도 내가 집을 한번 사보시면요. 그걸 사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계약을 해보는 거, 부동산 소장님하고 협상해보는 거, 매도자를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또 집을 볼 때 어떤 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은행 가서 어떻게 대출 상담을 받고 하는 그 모든 시스템은 쭉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저는 아무리 우리가 뭐 책이든 강의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한번 이렇게 집을 사보는 경험이 돈 공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인 분들이 돈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경제기사를 매일 보시고요. 경제기사를 보고 내 생각을 꼭 정리해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생각해보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집을 한번 사보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돈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보다 30대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30대들이 집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요즘에 뭐 기사를 본다던가 아니면 저희 지인분들 이렇게 보면 30대이신데 집을 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저희가 2022년도경에 딱 부동산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 그때 지금이라도 집 사자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그때 30대인 분들이 집 많이 사셨어요. 서울의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서 뭐 되게 좋은 상급지를 산 게 아니라 거의 2급지 이하인 곳들 내 돈으로 좀 가능한 곳들을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신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30대인 분들이 집을 많이 샀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전세 사기 같은 게 최근에 되게 많이 발생했어요. 거의 2022년 이후부터 또 지금까지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나 전세 사기는 빌라 같은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빌라왕 사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라에 이렇게 전세 사시는 분들이 보증금도 못 받고 막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게 계속 이슈화 되다 보니까 30대인 분들이 내가 빌라 전세 살아가지고 이거 잘못돼가지고 전세 사기 당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든 내가 돈을 어떻게든 좀 마련해서 내 집을 사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살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아파트를 사자, 소형이라도 사자라는 생각으로 30대인 분들이 많이 돌아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즘에 그런 유튜브와 같은 개인 방송 매체가 많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매체 중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뭐 TV나 뭐 신문 같은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개인 미디어가 되게 많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 전문가인 분들도 있지만 나보다 조금 이제 앞서가신 분들 아니면 약간 선배 같은 분들 먼저 집을 사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도 집은 한 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에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자 결심했을 때도 그 유튜브를 보면 전문가가 해주는 말보다는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나보다 집을 먼저 사본 사람 이런 분들이 해주는 얘기가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도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내가 전세를 살면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내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집을 많이 사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부동산은 나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부동산 상승기에 내 옆에 있는 그런 지인분들이 집을 사서 집값이 막 2배, 3배 오르는 걸 직접 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이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집을 사게 됐던 이유가 저는 전세 계속 살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친구들이 집을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부동산이 정체가 되거나 하락할 때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부동산이 막 상승을 할 때는 자산의 격차가 정말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면 내가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30대 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뭐 30대 분들도 이렇게 집을 사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대출 이자에 대한 그 플랜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 인상이 되기 전에는 이자가 저렴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저렴한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집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딱 되면서 대출 이자가 정말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집을 대출받아 사신 분들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특례보금자료 대출이 작년 1월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1주택자인 분들이 상급지로 되게 많이 갈아탔습니다. 근데 그 대출이 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우리가 또 높은 금리, 내가 만약에 뭐 집을 사려고 하면 그 높은 이자를 일단 감당해야 돼요. 뭐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언제 내려갈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월급을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내 월급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을 살 때는 꼭 판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세 분들이 왜 요즘에 집을 많이 사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전세 사기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내 집을 사자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개인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도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실제로 이제 집을 사신 분들과의 자산 격차가 발생하면서 거기서 더 큰 자극을 받아서 이런 3세인 분들이 집을 더 많이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